이 시간에는 국화꽃을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화꽃을 그릴 때 국화꽃을 어떻게 한 송이를 만드느냐, 가장 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국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국화는 이렇게 꽃잎을 대칭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 그 사이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 그 사이에 사방 이제 팔방 이렇게 그리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대칭이지요. 또 한쪽을 위에 쪽을 짧게 하고 밑에 쪽을 길게 해 보겠습니다. 중간은 중간 크기로 하고 그 사이는 그 크기의 중간 크기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봅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짧게 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길게 하고 오른쪽은 짧게. 그 중간은 중간 크기로. 이 중간은 또 여기는 작겠죠. 여기는 더 크지요. 이렇게 해봅니다. 반대로 왼쪽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은 길고 그 사이는 중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이웃 옆 획보다 중간쯤 크기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보낸지 다 이렇게 되죠. 단점은 이 그림들이 단점은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선대칭이 되죠. 또 이렇게 해도 선대칭이 어떻게 하든지 다 선대칭이 됩니다. 점을 찍으면 점대칭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그려야 선대칭이죠. 또 이렇게 하면 선대칭이 안 됩니다. 대국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속심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했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 되지요. 그러면 오른쪽을 먼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일 가운데 맺혀 있는 것을 그렸죠. 밖에 피어나는 것을 조금 피어나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그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핀 것을 그려봅니다. 꽃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가장 쉽습니다. 대국도. 그런데 보면 이게 이렇게 대칭이 되지요.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속에 아직 안 피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에 몇 획으로 이렇게 피든지 관계없습니다.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도 해도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모든 그림이 대칭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서 조금 대칭이 안 되도록 연구를 해보면 좋겠죠. 이 꽃이 위를 보고 있을 때는 이 시작하는 속에 덜 핀 것을 위쪽을 향하게 더 길게 하면 위쪽을 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부터 이렇게 해 옵니다. 자, 이 속에 있는 첫 번째 핵들, 꽃잎들을 짧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짧게 했을 때는 이 밑에 핵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길게 했을 때는 밑에 핵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옆으로 중심에 있는 덜 핀 꽃을 위로 향했을 때는 여기가 꽃받침이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런 꽃은 이렇게 더 해봅니다. 이렇게 생긴 꽃은 밑에다 꽃잎을 그려버렸기 때문에 꽃받침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이 꽃은 위를 보는 꽃이고 이 꽃은 약간 내 머리 쪽을 보는 꽃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쪽 꽃잎파리들이 이렇게 보이죠. 가장 꽃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은 대칭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대칭이 안 되게 하려면 이런 데다 이렇게 꽃잎파리를 쑥쑥 그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대칭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칭이 되게 그리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에 피지 않은 그 꽃잎을 길게 이렇게 그렸을 때는 위쪽을 보는 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운데 이렇게 꽃잎을 그리고, 자, 그 다음 가에 있는 꽃잎을 이렇게 그리죠. 가운데 속에 꽃잎을 좀 길게 그렸을 때는 밑에 있는 꽃잎을 안 그려도 됩니다. 그 다음 밖에 있는 꽃잎을 이렇게 길게 그리겠죠. 이렇게 속에도 채워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꽃받침이 이렇게 있겠죠. 가운데 속에 피지 않은 꽃잎을 길게 그렸을 때, 짧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짧게 그렸습니다. 가에 이런 때는 밑에 이렇게 꽃잎을 그려도 된다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밖에 있는 꽃잎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되죠. 속에 피지 않은 꽃잎을 작게 그렸을 때는 꽃이 내 머리 쪽을 보고 있는 꽃이라겠습니다. 위쪽 길게 그리면 위쪽을 보는 꽃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꽃받침이 있고 여기는 꽃받침이 없을 것 같아요. 위에다 똑같이 이렇게 그리다가 그 다음 가에 꽃잎을 그려봅니다. 대칭으로 그린다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밖에 있는 꽃잎은 이렇게 그리다 양쪽에 똑같이 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그려봐야 서로 대칭으로 그렸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대칭이 안 되게 이렇게 바꾸면 좋아요. 조금 덜 피는 덜 핀 거, 아주 맺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 이파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꽃을 보니까 잎도 덜 자란 잎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지금 많이 자란 잎. 이거는 덜 자랐어요. 꽃을 보면은 이파리가 어느 정도 자란지 안 자란지 알 수 있죠. 이런 것은 꽃받침이 여기 없어. 그러니까 꽃잎을 이렇게 이파리를 길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꽃 바로 밑에 있는 꽃잎들은 갈필이 나오면 안 되겠어요. 이런데 꽃잎 주변에가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저 위쪽으로 줄기들이 가야 지금 바로 인맥을 치면은 너무 많이 번지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치는 것이 좋겠어요. 인맥을 그려봅니다. 너무 빠르지요? 지금 인맥이 너무 많이 번지는 것 보니까 좀 빠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꽃을 가장 쉽게 그리는 대칭으로 그리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